불교는 단순히 전생만 가지고 연결시키는 건 아니지만 노력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설득력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떨어진 거예요. 그게 힌두교에 밀리게 되는 이유거든. 불교랑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저 평등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 우리가 넷째 주 일요일 날 심묘장구 다란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이 책 갖고 할 겁니다. 이 책 갖고 이게 제 책이에요. 원래는 이 책이 이 책이었었어. 예전에 맨 처음에 초판 나왔을 때는 이 책이었고 이거를 이때는 10,000원이었네. 이거를 이렇게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16,000원이 됐어요. 앙코르 와트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재성 선생이 뭘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심묘장구 대다란이가 뭔 뜻인지를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몇 종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뭐 심묘장구 대다란이가 뭐 힌두교랑 관련된 거 아니냐 어쩐자 하려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섞여는 있어. 왜냐면 같이 한 집단 속에 있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절에서 기제사 지내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유교과 아닙니까? 왜 절에서 합니까? 오래 지내다 보니까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물드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같이 계속 살다 보면 그 아이폰하고 갤럭시 비슷해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쪽 것만 다 새로 만들고 어느 한쪽은 새로 다 만들고 어느 한쪽은 다 베끼고 이렇게 될 것 같아? 안 그래요.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사원에 가면 부처님을 모셔놓은 데도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부처님이 비슈누 신의 화신이라고 걔네는 얘기해요. 그러고 보면 부처님이 여러 가지 열일을 하는구만.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는 노자가 변신해서 부처님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노자화우경, 노자서승경에 나오는 거고, 노자가 인도로 가서, 나이 먹어서 인도로 가서 부처님으로 변신을 했대. 부다가 됐대.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 노자서승경, 노자화우경에 나오는 얘기고, 이것 때문에 황제 앞에서 논쟁까지 벌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저게 이제 구라라고 그때 황제가 판단을 했어. 뭐 황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이런 거는, 아니, 그렇잖아. 중국에도 있지.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지. 통일교 문선명 씨 같은 경우가 자기가 하느님이야. 이런 걸 누가 판단해? 이거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해? 이거를.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예전에 이거 판단을 했어요. 중국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홍수전이라고 태평천국의 난 들어보셨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난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 여러 개의 난들이 있었는데 그 태평천국의 난이 제일 좀 불교적으로는 문제가 됐었던 난이에요. 태평천국이 뭐냐면 기독교 반란입니다. 특이하게도. 중국에 기독교가 없는데 기독교 반란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나중에 청나라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서구적 영향을 받기 시작하거든. 쟤네가 센 놈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기독교 반란이 일어나는 게 그 태평천국의 난이거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갔어요. 그 홍수정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기독교를 잘 알았던 것 같진 않고, 그렇지만 그거는 존재했던 것 같아. 기독교 이념이 그 당시에 좀 먹혔어요. 그게 뭐냐면 평등 이념입니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슬람교 마찬가지입니다. 신 앞에 평등이거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계급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 왜? 신이 이렇게 얘네는 부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왕이고 누구는 거지야. 아니면 누구는 천민이야. 누구는 재벌이야. 이게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이 그냥 부여하는 거예요. 마치 감독이 배우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듯이. 예. 이렇게 되면 요런 신분제들이 견고하지 않아. 그래서 이 평등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업의 평등 얘기도 나오잖아. 세상에 존귀한 직업이 어딨냐? 라고 말하는 직업의 평등.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직업이 평등한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의대 법대였는데 지금은 올 의대입니다. 법대가 무너졌죠. 법대가 무너졌죠. 이유는 저 로스쿨 생기고 이러면서 인원이 증원이 돼서 거기도 재주 없는 사람은 누구 말 맞다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뭐 아니면 도야. 못 벌면 진짜 몇백만 원도 못 버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잘 버는 사람들은 의사랑 비교도 안 돼. 쫙 위로 올라가면, 상위 1%에 올라가면 최고급 돈을 버는 거고, 이제 재주 없는 사람들은 밑에서 이렇게 빌빌하면서 그냥 약간 사무장처럼 가는 거예요. 변호사인데도 대인관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거 잘 못하고 이러면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광고 못하면 요즘 세상에. 그래서 뭐 그렇게 거기는 그렇고, 의대는 인원이 늘어나도 증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대 어떻게 끝에 어떻게 됐노? 뭐 전 정부에서 이렇게 약간 두드려 패고 있었잖아요. 그거 끝났나?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네. 그거 상당히 오래 갔는데. 근데 증원해도 의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안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이게 다 잠재적 고객 아니요? 아니 그냥 생각해 봐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치과 의사나 이런 게 차라리 괜찮다. 피 볼 일도 그렇게 별로 없고, 산부인과는 골로 갈 것 같고, 누가 봐도 골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내과나 외과는 그게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힘들 것 같고, 아니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거기에 뭐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계속 그 째고, 그리고 하다 보면 좀 큰 수술 하다 보면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잘못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의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게 최후 시도까지 했는데 돌아가신 거야. 그거 조금 이렇게 남지 않을까? 아무리 그렇다고 설령 치더라도 이거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시도해 본 거야. 라고 해도 찝찝하면 내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저는 치과나 안과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 피부과, 아까 피부과 레이저로 이렇게 다다다 하는 거, 그런 거. 뭐 그렇게. 그래서 좀 피 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 다 눈이나 뭐 치아나 이런 거는 오래 살면 다 한 번씩 가겠지. 그럼 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예전에 그 치과 의사, 그 돌아가신 그 김선수 선생님한테,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닭장 같은 데 갇혀가지고 가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이러더니, 그래도 노는 것보단 낫지. 수익 잘 될 거고, 그죠? 어느 정도 이상. 그래서 지금 의대 쪽, 법대 쪽이 무너지고 다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이 의대 쪽으로, 들어본 얘기잖아. 예, 들어본 얘기잖아. 그래서 세상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모든 영혼을 신이 만들고 얘가 이렇게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의사, 얘는 머리 좋게, 얘는 머리 떨어지게 다 기능적으로 부여하는 거야. 마치 드라마에서 역할 배정 받듯이, 역할 배정 받을 때 주인공이 훨씬 좋은 거지만 주인공이나 뭐나 다 주연 조연 할 거 없이 전부 그건 인간이지. 그리고 그거를 규정하는 몇 사람이 있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질적 평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 물론 뭐 저것도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왜냐면 뭐 본질적 평등이 어딨어. 다 차별이 있어. 다 차별이 있어.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차별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평등이 있고 역할의 차이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100만 원 받으면 주연이든 조연이든 다 100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지. 마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 다른 배우 개런티를 다 합쳐도 아이언맨한테 그때 안 됐을걸? 아이언맨이 뭐 압도적으로 많이 받거든. 그리고 뭐 호크아이 이런 분들은 돈 얼마 못 받았다고 그 뭐 활이나 쏘고 이런 뭐 캐릭터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인기거든. 인기 있으면 돈 더 받고. 그러니까 같은 경기장 안에서 지금 배우가 캐스팅이 됐는데 주연급도 전부 차이가 나고 그것도 천지 차이로 나요. 이렇게 그거 나오는 걸 보면 야, 저 사람은 몇백억을 받았고 저 사람은 몇십억도 못 받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차등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차등 원리를 그냥 배역상에서의 차등이래. 그리고 본질적인 평등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신을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당연히 다릅니다. 불교는 차등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차등 있지. 차등 있지. 외모 차등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차등 있고 성격 차등 있고 살아보면 차등이 그리고 그런 게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공부하는 것보다 잘 타고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뭐 노력한다고 될 것 같냐?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래서 자기 적성 찾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게 그게 현명한 거예요. 연기나 이런 것도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될 사람 안 돼. 그리고 다 뭐가 있어. 이렇게 보면 쟤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공부 같은 걸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딱 그게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냐면 자기한테 얘기는 안 해줘. 얘는 못하겠다. 얘는 하면 되겠다. 얘는 잘할 것 같다. 이게 딱 보여. 그냥. 그리고 가르쳐도 안 되겠다가 있다니까. 딱 상중하야. 상중하. 진짜. 얘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돈 아까운 거야. 그래도 이제 부모가 그렇게 걸려버리면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는 거지. 왜? 돈을 안 들일 수도 없고 들여도 효과 안 나거든. 저 같은 경우가 돈 들인다고 효과 날 사람은 아니지. 내가 대표적인 제가 불법과에 있을 때 과외도 하고 이랬었는데 효과 없죠. 우리 효과 없어요. 그때는 잡아갈 때가 있어서 과외하면 그때 내가 과외했는데 효과 없어요. 효과 없어. 사람마다 그게 다 성향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전생에 쌓아온 업식이 있어서 차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등이. 그러니까 똑같은 연기를 지망하는 사람도 그 학원에서 같은 학원에서 교육을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받아. 안 그러면 미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체능도 다 거기에 관심 있는 애들이 지금 그 학원에 등록한 거지. 하지만 막상 거기서 지도를 받아보면 상하가 쫙 나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뭐냐? 그거는 전생의 업식이 달라서 자기가 쌓아놓은 게 달라서 그러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건 어떤 겁니까? 네가 그 사람과 인연이 있는 거야. 인연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부자 될 팔자가 있는 거지. 불교는 그렇게 얘기해. 불교는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불교의 최대 단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해석은 돼, 설명은 돼. 왜 사람이 외모도 차등이 있고 그 다음에 왜 누구는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만수르 같이 저렇게 그냥 누워서 꿀 빠는 인생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론 머스크도 진짜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지. 자기가 그 남아공 출신이잖아.
근데 남아공이 아니고 그 옆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저거 개고생하다가 죽는 거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 아니 그렇지 않을까?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여러분들 6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머리 좋고 해도 뭘 할 수 있는데 진짜. 뭐 정주영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외에 그렇게 대단한 분들 외에 그냥 동네에서 머리 좋아요. 뭘 할 수 있는데. 다 농사 짓고 직장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시절인데. 뭐 회사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 논팽이에요. 그냥 시골에 가면 그냥 남자들은 그냥 약간 농번기 때 잠깐 일하고 그냥 1년 가는 거라고. 그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뭘 무슨 발전이 있겠어. 그냥 사회가 그랬었던 건데.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만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타고나느냐 무지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다 끝나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좋게 타고났어도 안 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뭐 뒤집어져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페라리 몰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아니 뭐 그 다음에 꼭 부자라 그래서 행복하냐? 그 행복의 문제는 또 다르거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물질적으로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전 같으면 지금 갔다니까. 지금 진짜 갈 나이인데 훨씬 좋잖아 상황들이. 그러면 더 행복하냐? 딱히 그것도 아니요. 조건이 좋아졌다 그래서 꼭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불평등에 대해서 해소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얘네는 신 앞에서의 평등, 진짜 평등이 아니고 신 앞에서의 평등이에요. 신 아래의 평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불교는 업식에 의해서 다 차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태생적으로부터 차등이 존재해. 그런데 불교가 이제 저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불교도 그래도 만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기는 해. 그런데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아무리 노력하고 백종원 같이 진짜 기업을 상장을 했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요즘은 욕을 많이 먹지만 그 바닥에서는 최고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더본코리아 뭐 시가총액이 뭐 한 4천억 되고 뭐 이렇게, 아니 대단한 거잖아. 그렇다고 전문적인 그 사람이 무슨 뭐 요리사 그래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분도 아니고 뭐 미슐랭 셰프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예능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그렇게 막 감동적으로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그냥 적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 그런 가맹점 이렇게 받아가지고 상장한다는 게.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뭐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수 하나는 좋은 분이야. 그래봐야 뭐해. 이재룡은 시작부터 다른데. 그거 뭐하러 하노? 기업, 큰 기업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기업 분할 하나 하면 조단위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4천억짜리 하느라고 욕봤다.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거에 현실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뒤집어서 몰라 뭐 저기 뭐야 쿠팡 같이 그렇게. 근데 그것도 손정희 씨 같은 분이 뒷배를 봐주니까 그게 가능했지. 혼자서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불가능하다고. 우리도 봐봐. 맨날 혼자 하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누가 좀 뒤에를 좀 봐주고 이러면 쫙 올라갈 건데 맨날 이러고 있잖아. 인생 슬프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평등이 아니고 차등을 얘기해요. 차등을 얘기해. 그리고 이게 끝은 아니라더라. 그래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고, 근데 노력해도 안 바뀌는 거 안 바뀐다니까.
외모가 거지같이 타고났는데 그게 노력한다고 바뀌어? 마음이 이뻐야지.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뻐야지. 마음이 이뻐서는 내가 얘기하는데 얼굴이 안 되고 마음이 이뻐서는 마음이 이쁜 데까지 사람이 도달하지를 않아요. 옆에 사람들이. 마음이 이쁜데 그거를 알아봐 줄 정도까지 안 간다니까. 절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길거리 캐스팅하고 이거 마음 이쁜 놈 캐스팅했다는 얘기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다 얼굴로 캐스팅하지.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바뀌어? 안 바뀌어. 키가 170으로 세팅된 사람이 노력해서 172는 되겠지. 180, 190이 되겠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래서 차등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벌어뜨리게 하냐면 사실은 차등의 당위성을 주는 문제가 벌어져요. 차등의 당위성을. 그러니까 이러니까 마음이라도 고치고 뭐 해서 바꾸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금생은 끝났다. 금생은 끝났다로 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 윤회론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인도에 가면 진짜 부자는 저도 그런 집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조짜리 집이 있대. 우리나라에서도 몇 조짜리 집이 있으면 저 서울역 가시면 거기 예전에 대우빌딩 아세요? 서울역 바로 앞에 있는 거, 그 서울스퀘어로 나중에 바뀌고 뭐 이렇게 몇 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요번에 매물로 나왔거든? 그게 한 1조 2천억인가 뭐 매물로 나왔어요. 내가 지금 사볼까 이렇게 검토 중인데, 근데 거기가 내가 쓰기에는 공간이 좀 커서 약간 주저하고 있어. 그 공실 나오면 피곤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야, 개인 집이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니고 개인 집이 몇 조짜리가 있고 그것도 인도에서 있다고 생각해봐. 집이 얼마나 좋겠나. 나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사진으로는 봤거든.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 올 때 세계적인 팟가수나 세계 정상들이 옵니다. 자식 결혼식 할 때 몇 천억을 들여서 결혼식을 해. 야, 참 대단하지? 그러면 그런 식의 집을 지어놓고 살면 인도 사람들은 박탈감, 대부분 인도 사람들은 진짜 못 살거든요. 인도 가보시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도시만 그렇지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걔네 100만 원도 못 받아. 100만 원도 못 받아. 한 달에. 100만 원은 뭐요? 아마 중국 평균적인 게 한 60 정도 될걸?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이걸 끌어올려서 그런 거지, 시골로 가면 진짜 몇십 정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 생활 물가는 확실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 생활 물가를 정부에서 잡으려고는 해도 못 잡는 건 못 잡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 터진 게 빵이잖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것 중에 꼽으면 빵하고 우유일걸? 빵하고 우유가 전 세계에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비쌀 거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진짜 그렇게 비싼 약간 미친, 차라리 정부가 개입을 안 하든지 개입을 할 거면 시게 하든지 해서 그냥 맞추면 되는데, 쌀 가격도 되게 비싼 거예요. 쌀도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식량 안보 차원에서 그 다음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을 실업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수입쌀이 안 좋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쌀 종자를 우리 걸 갖다 심으면 돼요. 미국 쌀 괜찮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미국 쌀 괜찮습니다. 먹어보면 우리 쌀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한우가 좋아요,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좀 안 속이면 좋겠고 안 속았으면 좋겠어. 한우가 그렇게 좋으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겠지. 비싸다고 수출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폰도
150을 주고 사는데 우리가 수출이 안 될 것 같아? 안 그래요. 일본의 와규는 수출이 돼도 한우 수출했다는 얘기 거의 없습니다. 상태가 그렇게 좋은 고기 아닙니다. 그냥 그걸 먹게 하려고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지. 한국 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으면 수입해 가겠지. 미국이나 유럽에 돈 많은 사람들이 쌀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 왜 안 하겠어? 그 생각을 한 번만 하면 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사기예요,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지. 좋은 거 있어봐. 그럼 좀 비싸도, 야, 그거 한번 먹어보자. 뭐 이러면서 한 번씩은 곁다리로 하거든. 근데 왜 유럽이나 미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도, 한우를 먹어볼 생각 자체를 안 할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하죠. 이게 뭔가. 그리고 뭐 호주 고기, 뭐 미국 소고기 안 좋아요. 싼 거를 갖고 왔겠지.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중국 물건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네가 싼 거를 사서 그래. 비싼 걸 사면 우리 거보다 좋아. 우리 거보다 좋아. 그리고 미국이나 왜 호주나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 고기를 먹는데 왜 우리보다 떨어진다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난 그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고, 상식적으로 걔네가 훨씬 그쪽이 발전했는데 우리는 소를 이렇게 먹는 쪽으로 하는 거는 얼마 안 된 거예요. 예전에 잔치할 때나 먹은 거지 일상적으로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하는 거는 아니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요? 소 키우는 거 그건 뭐 몇 년이나 됐어. 우리는 그냥 농사 짓던 소를 잔칫날 잡아먹은 것 뿐이지 사육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우리 이 역사 속에 소를 사육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언제 있었어? 그건 없었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걔네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내가 보기에는 참 그냥 딱 들어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면 수출된다니까. 좋으면 수출된다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수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좋은 거 먹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에 저도 그런 집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2조, 3조짜리 집이 있대. 근데 진짜 빌딩 같이 지어놨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런 집은 막 이렇게 막 예전에 러브스토리 영화처럼 막 차 타고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막 한참 차로 가고 막 이런 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빌딩처럼. 근데 이게 좋을 것 같아.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하면 되니까. 방 몇백 개 만들어 가지고 쫙 쓰면 그래도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자빈들도 안 들어오고 관리하기도 좋고. 근데 이런 집들이 있으면 이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저놈 때문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게 우리는 돈이 있어도 돈 못 쓴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1조짜리 집에 살아. 진짜 경기만 안 좋으면 계속 두드려 맞을 거다. 그리고 그 집 토해내야 될 걸. 뭐 박물관으로 기증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작살 날 걸. 근데 인도는 이렇게 집이 있잖아. 그러면 그 밑에 빈민들이 쫙 이렇게 그 빌붙어 있어. 더우니까 그늘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같으면 저놈이 착취를 해서 우리가 못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내가 저렇게 담 높게 쌓은 부잣집들은 다 담이 높습니다. 특징이 안 보입니다. 밖에서. 그런 거 못 가봤어요? 서울에도 서울에도 부잣 동네 가면 특징이 뭐냐면 담이 높아. 담이 높고 그 다음에 눈이 오면 바닥에 열선이 들어와 있어. 도로에. 그게 부잣 동네예요. 그게 부잣 동네. 그래서 아니 아파트 비싼 거 말고 단독주택 비싼데.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요 그늘 밑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이 사람 때문이니까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 우리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 왜? 윤회론 때문에 저 사람은 전생에 좋은 일을 해서 저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 문화권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투쟁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정신 자세가 없어요. 동아시아에는 그러고 보면 굉장히 투쟁적인 거예요. 특히 이 나라가 제일 투쟁적이지. 이 나라가 가장 투쟁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는 맹자 정신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맹자가 끼시냐예요. 맹자가 또라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맹자는 상대의 인정을 못 받았어. 자기는 똑똑하다고 계속 나대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왕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공들이라고 하거든요. 공. 무슨 공.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걔네를 씹습니다. 진짜 내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옛날 동아시아에 태어났으면 맹자입니다. 다 지편한 식으로 해석하고 지랑 조금 사이가 틀어지면 쌍욕을 박아요. 아니, 그거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와, 트럼프한테 쌍욕 박는 거 보면 진짜 호기가 있지. 야, 트럼프도 이게 대단한 또라이인데 그래도 현직 권력의 최강자인데 거기에 쌍욕을 박는 게 그게 쉽나? 이런 게 올라와도 참지 않을까? 아니면 뒤에서 쌍욕을 해도 야, 그걸 공개적으로 쌍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그분은 하시잖아. 맹자도 비슷한 성향. 맹자도 비슷해.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맹자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백성이 귀하고 순서를 그렇게 얘기해. 백성이 최고로 귀하고 그 다음에 사직이 종묘사직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왕. 이렇게 서열을 정해. 이게 민본주의 같지? 언뜻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쪽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조선 초기에 왕조 개창기에는 다 똑같아요. 뭐가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사업 같은 거 하면 그거 있어요. 동업 누구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동업할 때는 우리 아버지랑 다 친구였던 거야.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사장이 되고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대 정도나 두 대 정도가 내려가면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강해집니다. 원래는 비슷비슷했는데. 그런데 이쪽 집안에서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집안에서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랑 별 차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왕의 권위가 무너져요. 그때 세종이 그걸 한 방에 뒤집으려고 했었던 게 사실은 한글창제의 이면에 숨어 있는 생각이거든요. 백성을 끌어들여서 왕권에 위협하는, 쉽게 말해서 신하 세력들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씨가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북한도 비슷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두혈통이나 어쩌네 계속 지네들 그런 거 강조하고 있는 거고, 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이 해야 되는 데를 변증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작업을 조선에서도 했어요. 그게 용비어천가입니다.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대단한 이성계 가문이 그렇게 대단했으면 그 함경도에서 그러고 있었겠어. 그래서 저거는 그 얘기도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거는 순수 우리 혈통이 아닐 수도 있을 거다. 그쪽 지역은 원래 좀 그래. 이렇게 좀 섞이기 좋은 조건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꺼리가 되기는 돼요. 그래서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게 단순히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백성을 끌어들여서 왕권을 강화하고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권을 누르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리고 신하들은 그런 거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는 거죠. 그게 진짜 백성을 위하는 거고 다 좋은 거면 신하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생들은 인지를 하는 거지. 저렇게 되면 우리 팀이 오히려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절대 왕들이 백성 위해서 뭐 한다. 그거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대통령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그리고 정책 같은 거 할 때도 다 마찬가지지. 예. 그래서 물론 뭐 국민을 위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그들 뭔가도 있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존재해. 그리고 그거를 불교는 정당화시켜 버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불교의 윤회론이. 예. 원래 불교가 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거를 정당화시킨다기보다도 사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걸 해석해서 노력하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를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현생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한다고. 왜냐하면 윤회를 너무 강조해 버리면 지금도 불교를 윤회론적으로 계속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윤회를 강조하면 현재 내가 노력해서 바뀔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적어져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면 그거는 전생 문제. 내가 복이 있는 거야. 전생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내가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부처님이 얘기하냐면 전생의 일은 그렇다 치고 전생이나 태생적인 일은 그렇다 치고 네가 후천적으로 노력한 것만 갖고 따져보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노력한 것만 갖고 따질 수 없습니다. 왜? 제 주변에도 그런 분 있어요. 제발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노력을 하면 점점 일이 힘들어져. 옆에 사람이. 너는 그냥 쉬어. 뭔 얘기인지 알아?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깽판을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잘해보려고 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쉬는 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노력의 가치만 갖고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노력할수록 사건을 벌이는데, 힘들어. 집안에도 그런 분 한 분 있으면 진짜 피곤하다. 계속 사업하시는 분. 그리고 계속 말아먹고, 사업하고, 말아먹고, 사업하고. 아니, 노력을 안 하면 그냥 먹고 살 건데, 너무 노력해서 주변에 민폐가 계속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후천적인 것만 갖고 따질 수 있느냐? 사실 그 문제도 존재해요. 그 문제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관점들이 있어. 이게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랑 관련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단순히 전생만 가지고 연결시키는 건 아니지만, 노력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설득력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떨어진 거예요. 그게 힌두교에 밀리게 되는 이유거든. 힌두교에 밀리게 되는 이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이건 생명의 이해, 생명의 이해랑 관련되는 거고, 불교랑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저 평등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도 노력하면 된다. 힌두교는 왜 세계 종교가 못 됐느냐? 그건 윤회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래요. 불교는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바꿔 말하면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을 가지고 있으면 보편 종교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차등이 일반화되면 그거는 보편 종교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굉장히 큰 종교라니까. 힌두교가 놀랍게도 불교보다 종교 인구가 많아요. 거의 제 생각이 안 틀리면 거의 10억 가까이 올라올 겁니다. 인도에만 8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잖아. 힌두교가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인도와 인도 문화권 안에 힌두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는 다 해봐야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힌두교보다 훨씬 적어. 그런데도 힌두교를 세계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거는 보편성이 결여돼서 보편성이 결여돼서.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힌두교에서는 중국의 도교에서는 노자가 변신해서 붓다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인도로 넘어가서 귀화해서 부처님이 됐대 이렇게 얘기하고 힌두교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힌두교에서는 비슈누 신이 변신하는 게 붓다래. 비슈누 신은 되게 중요해요. 쟤는 변신의 귀재거든. 언제나 계속 변신하는 캐릭터. 그래서 그 변신하는 게 아바타지. 아바타. 원래 인도말 아바타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바타.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거. 영화 아바타도 있지만, 우리가 캐릭터나 이런 거 할 때 그게 이제 아바타지. 그래서 비슈누 신의 10개의 변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붓다예요. 그래서 저 힌두교 사원에도 붓다가 모셔져 있어요. 요번에 무당산 갔을 때 되게 재밌는 거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대영 보살님 아직도 아파? 한번 갔다 오면 사람이 이거 못 오는구만. 와, 이 되게 많이 편찮으신가 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항대사라고 관세음 보살을 걔네도 모시고 있어요. 자항대사라고 해서 관세음 보살을 모셔.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 우리도 뭐 그런 거가 있죠. 불교에도. 불교에 도교계 들어온 게 있죠. 북극성, 북두칠성 모시는 거. 삼성각. 삼성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걔네도 관세음 보살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무당산 갔다 온 게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그게 야, 확실히 도교는 지팔 지은드는구나. 도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거든요. 다 지팔 지은들어. 그러니까 불교는 비슷해. 어디를 가든 대부분 비슷해. 그러니까 하나로 뭔가 이렇게 통일된 어떻게 보면 지경 비슷한 뭔가 하나의 단일 체계라고 하는 게 보여. 근데 도교나 힌두교는 그게 없어요. 그냥 가맹점 연합 같은 건데 가맹점도 통제 안 되는 가맹점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불교나 유교는 방송으로 말하면 KBS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각 지역이 어떤 방송국이 있어도 그게 중앙에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지. 근데 힌두교나 도교는 SBS에 지역 방송들이 연합한 거예요. 서울 방송, 대구 방송, 뭐 울산 방송 이런 것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나마도 다 지팔 지은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은행으로 말하면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게 있는 거고 하나는 단위농협, 안 그러면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게 있다고. 그거는 다 지점마다 주인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로 규범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도교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거든요. 힌두교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힌두교에는 인도 인구보다 많은 숫자의 신이 있다. 인도가 지금 14억 인구라고 하는데 신이 14억까지야 되겠나 싶은데 무지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신이라도 남인도 쪽에서 이해하고 있는 똑같은 시바 신을 봐도 북인도 쪽 시바하고 남인도 시바는 다릅니다. 북인도 쪽 시바는 요가하고 있고요.
호랑이 가죽 위에 앉아서 이게 요가에 어떻게 보면 요가를 만든 게 시바신이거든요. 그리고 걔는 호랑이 가죽 위에 앉아. 그리고 호랑이 가죽 위에 앉아가지고 그 요가만 하는 게 아니고 마누라 찌찌를 만지면서 또 이게 그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워낙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하면서도 다 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남인도로 가면 나타라자로 해서 춤추는 시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춤추는 시바 되게 좋아하는데 우주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춤을 춘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프리카나 저런 원주민들 문화 중에 이렇게 춤추는 거 있거든. 춤으로 그 춤이 단순히 즐긴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굿 이런 것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의 굿도 계속 그 춤추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뭔가 위협적이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춤추는 시바 저는 뭔 대단한 걸 또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나타라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 그리고 자비가 아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무섭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데 그렇게 차이 나는 것들을 얘네는 그냥 한 방에 다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거는 아마 여러 층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남인도적인 부분, 북인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뭉쳐서 그냥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에서 파생했다라기보다도 그러면 우리도 시바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그 얘기 하잖아. 김이박, 우리나라에 김이박 성씨가 제일 많은데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 성씨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가 없다고. 무슨 뭐 김씨하고 이씨는 다 정자왕이냐, 그게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왜 김이박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느냐? 조선 후기까지 성씨가 없거든, 사람들이. 근데 성씨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거는 저는 예학과 관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학시대라는 게 있어요. 예학시대. 예학시대라는 게 있거든. 요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성리학이 통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가능성을 잃어버렸어. 사람들이 저게 얼마나 뻥커고 허군지를 알게 된 거야. 일본 놈이 쳐들어오는데 15일 만에 한양까지 올라오는데도 아무도 안 막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산에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그냥 도보로 뛰어가도 아무도 안 막아. 그냥 뛰어가도 한 15일 걸릴걸? 정상적인 사람이. 근데 그때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산을 넘고 제를 넘어서 가야 되는 그 시절에, 그거를 15일 만에 간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고, 한 놈도 안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거지 같은 거지. 이미 다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벙커가 드러난 거지. 그거를 조정하려고 했었던 게 이 예학시대거든요. 그래서 사회 규범들을 전부 다시 단속을 해. 예로 단속을 해.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규제할 수 없으니까 향약이나 두레 같은 걸로 해서 마을 공동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을 풀어버려요. 양반은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혈통이 아니고 지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라고 내가 장관인 건 아니에요. 대통령 아들도 뭐 깜빵 가는 시절인데 뭐.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뒀을 뿐이지 그거는 세습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양반은 어느 정도 이상 청요직으로 3대가 못 들어가면, 3대가 옥당에 못 들어가면 양반적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조 할아버지가 대단했어요. 끝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우리 10대조 할아버지가 장관이었어요. 끝입니다. 지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양반이거든. 그러니까 혈통으로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약간 물타기를 해서 혈통적으로도 되는 것처럼 약간 열어줘. 조선 초에는 절대 안 열어주거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 양반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시골에 사는데도 양반이에요. 불가능하다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중환의 택리지 보면 전라도, 그 다음에 저 이북 쪽에는 양반 없다고. 양반이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그리고 충청도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양반 중에서는 따라지들이 충청도에 있어.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 살지. 여기서 출퇴근이 되겠어요? 지금 세종에서 출퇴근한다는 얘기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창덕궁에 세종에서 출퇴근해서 갈 수 있겠어요? 안 가, 못 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까 충청도에 장원을 가지고 있다고. 내 재산. 그러면 내가 사람을 파견해. 내가 지금 중앙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 그럼 너 그거 장원 관리로 내 대신에 가서 그거를 네가 좀 뭐 이렇게 해봐. 야, 거기,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좋은 건물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다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인 두잖아. 그러니까 쩌리들은 건물이 있어도 자기가 임대료 받으면 쩌린 거예요. 관리인들이 다 있고 거기서 이제 보고만 받는 거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파견 나가는 사람 정도가 이 충청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도 정도에 있으면 공부를 잘하면 올라와서 성균관에 들어갈 정도는 되는 거예요. 전라도나 이런 쪽은 성균관 가지도 못해. 전라도 함경도 이런 데 있는 사람 성균관 어떻게 가?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수를 해도 서울에서 재수를 시키는 이유가 뭐 재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서울에서 재수를 시키겠어? 정보량이나 이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머리가 좋으면 지방에서 재수해도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재수도 강남에서 시키려고 하는 이유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양반이 불가능해.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혈통적인 부분까지 조금 들어가는 것처럼 뼈대에 있는 가문 뭐 이런 식으로, 뼈대는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는 혈통이 아니고 지위기 때문에. 지위기 때문에 국회의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이승만 때 국회의원 했어. 어쩌라고? 그러면 너를 뭐 공무원 시켜주냐? 아무것도 없어. 해당 사항 빵이야, 빵.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학 시대가 되면 성리학이 제대로 통치 이념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너네도 약간 뼈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살살 올려주거든. 그게 모든 사람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조선에서.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는 뜻은 뭐냐면 성씨가 있어야죠. 그 전에 성씨 없다니까. 성씨를 있어야죠. 근데 쩌리들일수록 자기를 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큰 데에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큰 데에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표 안 나는데. 소수성밖에 없어. 성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성이야. 그럼 거기 들어가면 너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반응을 보이거든? 근데 김씨예요. 이러면 아유 뭐 그런갑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예학시대에 만들어지는 어떠한, 그리고 이때 족보도 이때 거의 다 만들어져요. 족보도. 그걸 보학이라고 합니다. 족보와 관련된 학문이라서 보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불교도 바뀌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법맥설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무슨 뭐 법을 받고 고려나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누구한테 법을 받는다는 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선생이 누구냐가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공부를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개인의 능력 시대였고 조선 후기가 되면 그게 안 돼. 진짜 무능한 사람들밖에 없어. 사회가 그거는 깔아앉았기 때문에 불교 쪽도 다 무능해요, 스님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면 우리 선생님은 누구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할걸. 선생님을 파는 사람 치고 능력 있는 놈 없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개인기가 있으면 선생을 팔 필요가 없어. 내가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부모 파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말하면. 지 위치가 확고하면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족보가 이때 만들어지고, 그때 불교는 또 이런 걸 본따 가지고, 그때, 법맥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웃긴다고. 보고 있으면 약간,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약간 그 느낌. 로댕, 오뎅, 덴뿌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보고 있으면.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몇백 년이 되면 또 전통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저거에 오류예요 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져. 상당히 어려워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부처님이 진짜 열일하지. 노자도 됐다가 어떻게 보면 부타도 됐다가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태평전국의 난이 그때는 벌써 중국도 서양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반란, 중국 역사상 거의 유일한 기독교 반란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게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동아시아사를 봤을 때 불교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를 태평천국의 난으로 꼽고 남경 일대 그 남반부를 거의 다 먹었거든요. 태평천국이 다 먹었는데 그리고 걔네가 주장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분제에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니까 좋지. 그래서 인기를 끌었거든.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불교적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반란이니까 그게 먹은 지역에서는 불교를 절단내죠. 홍수전이 예수 동생이다라고 나온 사람이라니까. 내가 예수 동생이야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조져야지. 그래서 그때 불교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봐요. 엄청난 문화적인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제일 불교적인 타격이 컸던 게, 그래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 두 번의 타격이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하나는 정화. 대처성을 몰아내는, 일본식 대처성을 몰아내는 이승만 때. 이승만이 진짜 나쁜 놈이거든. 굉장히 얍삽하고 나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승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건국 대통령이나 뭐 어쩌네. 그 기독교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 왜냐하면 이승만은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당신의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근데 국법에,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4.19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의 정통을 세웠다니까. 이승만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조항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승만은 부정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두환은 법에 안 들어갔다. 전두환은 나쁜 놈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4.19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게 이승만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조항이 안 바뀌는 한은 그냥 우리나라 국민은 이승만은 욕해도 돼. 이승만은 그냥 욕해도 돼. 그래서 그렇게 그때 정화 때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 정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온건적 정화가 됐으면 불교가 지금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온건적 정화가 뭐냐면 대처성들은 그냥 냅두고 그 뒤에 자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사는 만큼 살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러면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 바뀌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폭력적 정화를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가라. 지금 나가라. 그 과정에서 계속 싸움이 벌어졌고 재산이 다 유실됐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불교 재산이 우리나라의 5%였던 게 다 날라갔어요. 지금은 뭐 0. 몇 %도 안 될걸.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갔어. 그리고 문화재도 엄청나게 손실됐어. 다 갖다 팔아먹거든. 그 시절에. 무주공산이 되니까 다 들고 가서 팔아먹은 약간 미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이 불교를 죽이는 사건이었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필연성이 있었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전통 문화를 파괴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불교뿐만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때 전통 문화를 약간 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은 다 낡은 거고 버려야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녹그릇이나 목기를 버리고 양은을 먹었던 시절. 양은이 중금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은 냄비나 이런 거 허옇게 돼서 쓰면 안 돼요. 다 그래서 코팅돼서 나오는 거예요. 노란색이 코팅입니다. 코팅이 벗겨지면 중금속이 나옵니다. 양은은.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주 닦아가지고 그냥 막 하얗게 진짜. 그래서 양은이잖아. 은은 은인데 양놈은 알루미늄이잖아. 정체가. 그래서 그게 코팅이 안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양은 냄비에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것도 좀 상태 안 좋은 양은 냄비로 하는 그런 식당 가시면 안 돼. 그리고 중금속은 누적되지 체외 배출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다 아시는 얘기잖아. 그게 일찍 죽으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오래 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누적되면 그 데미지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존재하는 거고. 진짜 그러고 보면 그게 참 미쳤지. 초가집을 우리가 다 바꿔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슬라브 지붕. 슬라브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면이죠. 그래서 얇은데도 엄청 견고했죠. 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해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아저씨들이 그 성면을 석쇠로 써가지고 돼지고기를 구워 먹어. 미쳤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미친 짓이지. 그런데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름을 얘가 잘 빨아먹어가지고 그 석회 성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잘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름기를 쪽 빼서 더 좋대.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위험하고 미개한 행동이었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일상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들이 움직이던 시절에 무슨 전통 문화에 대한 생각이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새마을운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안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마을운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면 문화력으로 승부가 나는데 그때 전통 문화가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 그래서 변별점을 못 줘. 그러니까 기계를 조금 더 잘 만드느냐, 그러니까는 TV나 냉장고 좀 더 잘 만드느냐, 그걸로는 돈을 못 벌어요. 문화 산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명품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스토리 산업이고 문화 산업이에요. 그렇게 고부가 가치적인 걸 만들려면 문화력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새마을운동 때 다 깨버렸다고. 그리고 불교는 뭔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느냐? 그때 무당 전보고 무당절 비슷한 것들이 다 날라갔어요. 미신혁파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때 그거를 다 보겠는데, 그래서 서울 남산 있잖아요. 남산에 거기가 예전에 그 남산 딸깍바리들이 살던 데거든. 남산 딸깍바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원조 고시촌입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남산이. 남산하면 지금 서울 중앙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고요. 서울 송, 도성,
남쪽에 있으니까 남산이죠.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은 뭐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거 생각하시면 돼. 거기까지가 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 서울 가보면. 다 강북 안에 있고, 굉장히 작아. 그 밑에 있으니까 남산. 서울이 커지면서 지금 막 이렇게 된 거지. 중앙이 돼버린 거지. 원래는, 제가 울산 그거 할 때도 얘기하는데, 울산이 비행기 타고, 제가 그 비행기 오래 탔는데 요즘 비행기를 잘 못 타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탈래도 비행기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저 KTX가 생기면서. 그래서 비행기 편이 안 맞아서 못 타는데, 울산의 공항에 제일 좋은 점 뭐냐? 공항이 시내에 있죠. 공항이 시내에 있죠. 공항이 왜 시내에 있느냐? 정상적이면 모든 공항은 시외에 있어. 그런데 왜 시내에 있느냐? 울산이 커진 거죠. 원래는 시외에 있었는데 울산이 커진 거죠. 이해가 되시죠? 김포공항도 마찬가지잖아. 아마 김포시가 가장 멍청한 짓을 한 게 김포공항을 뺏긴 걸 거야. 그래서 이름은 김포공항인데 서울에 있죠. 이름이 김포공항이야. 근데 서울에 있어. 그거 내용 모르는 외국인이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걸? 아니 그렇지 않을까? 이름 간판 자체가 서울공항이라고 하던가. 이름은 그대로 김포공항인데 행정구역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김포로 가야 되는 사람은 할증을 물죠. 김포공항에서 탔는데 할증이 붙어. 짜증나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남산에 돈 없고 이런 쩌리들이 시험 보려고 하는, 시험 보는데 이제 집안이 괜찮은 사람들은 다 여기 안에 살고, 서울 안에 살고, 남산은 그래도 머리도 좋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남산고시원에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남산에. 여기 땅값이 싸거든. 쉽게 말해서 방값이 싸.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충청도에 머리 좋아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하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강남에서 지금 이제 재수학원 다니고 있는 거지. 집안 좋은 애들은 여기 아닙니다. 따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집안 형편 좀 안 좋고, 머리 괜찮은 애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남산 요 계곡에, 딱 물 있는 데 살아야 되니까, 계곡 쪽에, 요런 사람들이 이렇게 산을 살고, 걔네들이, 비 오고 이러면 아무래도 산이니까 저게 안 돼요.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진흙바닥이 된다고, 흙바닥이. 그래서 남학신을 신고 다녔어. 그래서 딸깍바리가 되는 거거든. 왜 일본 사람들은 남학신을 신는데 우리는 남학신을 안 신었느냐? 일본이 비가 훨씬 많이 오고. 그리고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물이 상대적으로 잘 빠져요. 잘 빠져. 그래서, 그 남학신을, 비 올 때만 신는 건데 애가 돈이 없잖아. 지금 고시촌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도 신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노량진 이런 데 가면 아마 삼선 슬리퍼 신고 밥 먹으러 컵밥 먹으러 나오고 이런 애들이 있을 거거든. 그 생각하면 돼. 딱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남산 딸깍바리라고 하는 거고, 이런데 무당절 같은 게 되게 많았었어요. 점집 이런 것들이. 중앙 쪽은 돈이 비싸니까 못 들어가고 이런데, 그래서 저런 게 다 밀렸죠. 박정희 대통령 때 다 밀렸죠. 그때 안 밀렸으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저런 거를 이제 양성화 시켜서 뭐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안타깝지. 그래서 불교사적으로 사실은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어. 그리고 일본은 성리학의 문화가 아니에요. 유교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라이 칼 잡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걔네는 무의 문화예요. 그래서 무 플러스 뭐가 있냐면 선불교. 이게 서로 통하는 문화예요. 선불교가. 우리는 희한하게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문이거든요. 무가 아니고 문. 문은 원래는 선불교가 아니고 교종과 이게 연결이 되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문을 중심으로 하는데 불교는 선불교. 선불교가 간이 직절하고 담박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칼 쓰는 사람들이 좋아해. 정서에 맞는 거야.
칼 쓰는 사람들이 가방끈이 별로 안 길거든. 하지만 칼 쓰는 사람들이 무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리더격들은 다 머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했다 뿐이지, 왜 그거 있잖아. 머리 좋은 거하고 판단력은 공부하고 또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타고나는 거라고. 그래서 선하고 잘 맞아. 그리고 선이 그런 거에 또 예술하고도 잘 맞아. 파격성하고도 잘 맞아. 이게 되게 멋있다니까. 이게 선불교가 이렇게 하도 저거 선의 그 맛을 못 살려서 지금 선하면 약간 고리타분하고 뭐 오래 앉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낭만적이고 멋있는 게 있다니까. 그게 당나라 선이거든. 제가 좋아하는 당나라 선. 송나라 선,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는데 대해종고 때문에 선이 망했다. 그리고 대해종고가 그런 식으로 가나선, 뭐 화두 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송나라가 관료제 국가라서 그래요. 당나라는 자율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당나라의 힘은 약간 벤처 같은 느낌이야. 우리나라가 기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이 기업이 확장을 못하는 이유가 벤처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국이 실리콘밸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구글 같은 경우 ABC 이런 거 그냥 주차장에서 시작했다는 거잖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주차장에서 애들 머리 좋은 애들 몇이서 이렇게 임대료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주차장 돈 좀 주고 이렇게 차 여러 대 되는 데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집은 차를 여러 대 댈 수 있는 상황에서 요거 뭐 몇 푼이라도 벌자 이러고 주차장을 빌려준 거고, 거기서 무진장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잖아. 구글이 만들어지고, 구글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그 딸내미가 이 차주, 이 집 주인의 그 딸내미가 걔랑 눈이 맞은 거지. 그게 최고로 대단한 사건이지. 와,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이 있나 싶지? 이런 인생이 있나 싶지? 최근 들어서 가장 재밌는 거,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윤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인과관계는 도대체 뭘까? 서로 죽자 죽이자 하다가 결국 지금 이 대통령을 만들어준 최고 1등 공신은 또 윤 대통령. 야, 이런 인생도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는 민주당 쪽에서 조국씨를 밀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돼갖고 조국을 깼잖아. 그 덕분에 조국 깼지.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셨지. 그 다음에 그 안희정 씨 또 낙마했지. 그러니까 저쪽은 무풍지대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서 힘을 쓰게 됐고, 근데 이제 당신은 깜빵에 가네 마네 이러고 있었다가 갑자기 또 탄핵이 되니까 난가? 이러면서 갑자기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 와, 인수위도 필요가 없어요. 탄핵이 되니까 인수위도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대통령 당선되면서부터 대통령이야. 진기하잖아. 이 두 분의 도대체 업은 뭘까? 도대체 뭐가 엮였을까? 저는 그것도 예전에 대단하다고 봤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저렇게 친구끼리 대통령을 할까? 야, 저건 도대체 무슨 인가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답이 있느냐? 답은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이 벤처 한다고 차고에서 애들 몇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찝쩍거리면서 갔었던 그 딸내미가 걔랑 눈이 맞았어. 수십조 재산을 가지게 된 거 아니야. 구글 창업자하고 눈이 맞았는데. 야, 이거야말로 로또 아니요? 집으로 로또가 왔는데 아유 저것들 뭐야 이러면서 그냥 끝냈을 수도 있어. 자기는 집주인 딸이니까. 근데 거기서 또 그게 또 그 좁은 데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여성 중에서 최고 재벌 중에 전 세계 최고 자산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야,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가?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아니에요, 진짜? 이런 인연은 도대체 뭘까? 근데 미국이 대단한 거는 이런 벤처들이 올라오기가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틀이 딱 갖춰져 버렸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라 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틀이 짜여졌냐 안 짜여졌냐는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선불교는 사실은 약간 벤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벤처적 정신이 없으면 선이 아니에요. 근데 막 앉아서 하고 화두를 들고, 야, 그게 무슨 선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선은 살아있는 불 같은 거예요. 불은 규정성을 거부하는 거라니까. 예. 그게 선의 매력이거든. 예. 그러니까 신문 같은 게 선이에요. 신문은 계속 새로운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거. 신문이 활자로 나오는 순간 구문이라니까. 계속 새로운 걸 입는 게 신문의 힘이야. 뉴스의 힘이고. 그게 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당나라는 선비족 출신의 선비족 계열의 이씨가 대하씨입니다. 원래는 이세민 계열이 하니까 소수가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능력제로 만들어 버렸다고. 근데 송나라는 한족 국가이기 때문에 관료제로 간다고요. 자기네가 다수니까. 그리고 그러한 관료제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 그러니까 선불교는 사실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선불교는 예술가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술가들. 춥고 배고픈 예술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은 춥고 배고파야 돼. 그래야 예술 정신이 나오지. 예술가들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주잖아요. 그 예술적 거 다 빠진다.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춥고 배고플 때 잘 됐어. 지금 한국 영화가 다 꼬꾸라지고 있죠. 그래서 선이라는 게 사실은 활발한 기운들이 있어야 돼. 그건 당나라하고 맞는 거고, 송나라에서는 관료제적인 거예요. 안정적인 걸 좋아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대종고의 가나선하고 갱지정각의 묵조선이에요. 앉아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근데 그거는 자기의 주특기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의 주특기를.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지. 아니, 저는 뭐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그런 분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공장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재취업률도 좋고 요즘은 그게 낮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면서 내가 그냥 사무실에만 앉아 있을게 라고 하면 그 사람의 기능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정년퇴직하면 재취업도 안 돼. 그런 식으로 살아요. 현장에서 공장장으로 있는 사람은 계속 뛰면서 일을 지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해도 취업이 됩니다. 아니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근데 나는 그런 거를 싫어했던 거지. 약간.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나 쐬고 이게 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면 지는 죽는 거예요. 그게 결국 죽는 길이에요. 단순히 편한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들이 다른 거지.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무라이 문화도 활동적인 거지.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사실은 선하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그래요. 근데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리학이 주도했고, 그래서 선불교도 잘 안 돼, 결국은.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지. 저도 한국 불교에서 지금도 느끼는 건데, 선을 강조하는데 지금도 큰 스님들이 다 비슷해요. 가방끈을 좋아해. 가방끈 긴 스님을 좋아해. 그것도 참 재밌다. 그리고 조계종 안에서는 동대나 승가대 박사는 별로 안 먹어줘. 근데 저 같은 경우, 왜냐면 그거 워낙 흔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제가 성대하고 고대를 했거든. 왜 외부로 나갔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잘 안 받아줘서 내가 외부로 나간 거예요. 약간 그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안 받아줘서 외부로 나간 거야. 근데 그런 걸 오히려 먹어줘. 희한하게. 그러니까 선을 하면 그 사람이 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선지가 있느냐, 사실은 그걸로 판단해야 돼. 그런데 왜 약간 이율배반적이 나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라는 성리학의 공부 문화거든. 거기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서산대사 사명대사도 뭘로 이름이 높으냐면 승과에 급제했다. 승과에 급제했다. 승과 급제도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깨달음을 얻어서 큰 스님이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지. 관점 자체가. 그래서 차이들이 있어요. 차이들이. 그리고 시대적 한계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대종고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시대에는. 송나라 때는. 그런데 그 뒤에도 그것을 못 바꾼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주자의 생애를 기록한 책에 보면 그거 나와요. 제가 그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주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 시험 볼 때 자기가 과거 시험 보러 가거든요. 주자 공부도 못해.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과거 시험도 뭐 1등으로 합격하고 뭐 장원급제하고 이거 아닙니다. 턱걸이로 합격하거든요. 진짜 노력형이야. 주자는 노력형의 인간이야. 그런데 주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전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나는 대종고 어록을 갖고 갔다. 대해 스님의 책을 갖고 간 거야. 미친놈이 과거 시험을 공부로 가는데 그 과거 시험과 공부되는 책이 아니고 이쪽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먹혔어요, 종고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고가 틀린 게 아니고 뭐가 똑같은 거냐면, 삼성이 1등을 찍었지. 그때 더 박차를 가했어야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지? 내가 1등을 찍었으니까 놀라운 얘기 해주면, 애플이나 이런 데가 예전에 삼성이 잘 나갈 때는 같이 하자고 그랬다니까. 그쪽에서. 그럼 삼성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를 했어. 지금은 엔비디아 기준 하나를 못 맞춰갖고 병신들을 해요. 그래서 젠슨 왕이, 엔비디아 그 총수인 젠슨 왕이 삼성 물건을 납품을 받을까요? 이러면 주가가 확 올라가. 받으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으네요? 그럼 주가가 떨어져. 예전에는 그런 결정을 삼성이 했다니까? 기술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삼성이 못 해내는 거예요. 일반 하이닉스한테도 밀렸잖아.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삼성이 틀렸다가 아니고, 삼성이 그때 잘했어. 진짜 잘했어. 기술의 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애가 그냥 이렇게 간 거지. 10년 이상을 어떻게 보면, 3대 세습 관계돼서, 빰빵에 갑니까? 맙니까? 갑니까? 맙니까? 이러면서 한 10년을 끌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사이에, 주식도 이렇게 갔지. 주식도 이렇게 갔지. 그리고 삼성은 주저앉았지. 몰라. 앞으로 한 번 더 잘 되기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삼성이 틀린 게 아니고, 이 뒤로 이렇게 간 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종고가 틀린 게 아니고, 종고 뒤에 바꿔야 되는데, 능력이 있는 놈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다 과거 영광만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세상은 바뀌었는데. 근데 노키아도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노키아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다가 노키아하고 저거하고 두 개 망했잖아. LG하고. 그리고 삼성 핸드폰도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 핸드폰이 망하면 삼성이 더 내리막길을 걸을 겁니다. 핸드폰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가 엄청 차이가 나요. 기업에. 그래서 그런 정도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할 때는 이 책 갖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힌두교의 신을 찬탄한다더라 뭐 이런 하나 그런 개쓰레기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나한테도 그런 거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석돼 있다고. 그리고 이게 이 책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종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면 된다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게 지금 딴소리를 막 써놔서 그렇지 신묘장구 대다란이 부분만 보면 몇 장 안 돼요. 그게 뭐 몇 장이나 되겠어. 반야신경 해석도 해석만 해놔봐. 몇 장 안 돼. 그냥 이 소리 저 소리를 막 넣어놓으니까 양이 길어진 것 같지. 그러니까 그냥 보면 돼요. 그리고 왜 책이 있는데도 안 보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번역이 안 돼 있으면 번역이 안 되니까 우리는 못 보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 번역 다 돼 있잖아. 예전에 그거랑 똑같잖아. 한동훈 씨 청문회가 아니고 그거 정부 질의할 때 국회의원이 누가 그랬잖아. 그거 당신은 영어 잘하니까 그거 받고 우리는 뭐 저거 하니까 한동훈 씨가 한 얘기 그거 나 되게 재밌었거든. 한글 문서입니다. 한글 문서입니다. 그 얘기는 지가 거기 나와서 질문하는데 한번 확인도 안 해봤다는 얘기잖아. 지는 한번 보지도 않고 온 거야. 그냥 밑에 밑에 사람들이 써준 거 가지고 그냥 한번 차 안에서 한번 읽고 왔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가. 그거 다 번역된 문서입니다. 끝!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거 다 번역된 거야. 그리고 몇 장 안 돼. 그러면 내가 왜 이 책을 하필 가지고 하느냐? 새 책 읽기 귀찮으니까. 나는 이거는 읽은 책이고 새 책을 읽으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싼 거 할까? 이러다가 그래도 이 양반 뭐 책도 잘 안 팔리는데 그냥 팔아주는 셈 치고. 그리고 이거 나온 지도 오래됐어. 언제 나왔노 이거? (2017년에) 나왔는갑다. 2017년도에 16,000원이면 상당히 비쌌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원판이고 이건 언제 나왔노? 2003년에 나왔네. 2003년부터 나왔는데 20몇 년이 됐구만.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그리고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사실 이런 내용은 인터넷만 잘 찾아보면 아마 번역된 것도 다운받을 수도 있을 거야. 누군가 올려놨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도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참 진짜 경멸합니다. 그냥 찾아보면 된다고. 찾아보면.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책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저런 책 전문서적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신묘장구 대다란이 때는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